나는 자식이 오면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라고 믿었다. 사실 한동안은 그랬다. 며느리가 인사하듯 문을 열고 들어오고 손주가 달려와 안기면 가슴이 뜨거워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가움보다 피로감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이랑 갈게요. 아들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예전 같으면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장볼 준비를 했을 텐데 전화를 끊고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부터 뻐근하던 허리는 아침엔 더 굳어 있었고 냉장고 안은 텅 비었고 바닥은 먼지가 소복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온다고 하지. 그럴까? 불효 같은 마음, 나쁜 생각. 하지만 그 감정을 나무랄 수가 없었다. 그저 몸이 힘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올해 67세다. 전에는 이 나이쯤 되면 시골 마당에 앉아 한가로이 해바라기나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일도 하고 있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건강도 걱정해야 하고 고지서도 매달 확인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자식이 집에 오는 건 솔직히 말의 행사다. 고기를 사야 하고 청소를 다시 해야 하고 반찬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며느리는 과연 가족일까 아니면 손님일까? 처음에는 가족이라고 믿었다. 아들보다 더 정성껏 반찬을 챙겨주고 생일이면 현금 봉투에 손편지도 넣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정작 걱정해주는 건 이웃이었다. 며느리는 단지 말로만 어머님, 괜찮으세요? 했고 그 말은 곧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죠. 라는 뜻처럼 들렸다. 이해하고 싶었다. 일하느라 바쁜 것도 알았고 육아에 지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문득 그녀가 나를 처가댁의 어른으로 대할 뿐 정말 가족처럼 대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딸이 왔다. 혼자였다면 슬리퍼 신고 나가 문 열었을 텐데 사위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나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었다. 커튼을 걷고 거실을 정리하고 새김치가 있는지까지 확인했다. 사위는 말도 없고 점잖다. 하지만 그런 그가 더 부담스럽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 옆에 앉아있으면 내가 소음처럼 느껴진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며느리는 좀 다르다. 그래도 내 손주를 낳아준 아이이고 내 아들의 아내이고 때로는 딸처럼 챙겨주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부치려 하면 어디선가 벽이 생긴다. 예전엔 같이 부엌일을 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님.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배려였던 말이 이젠 면피처럼 들렸다. 그래서 결국 혼자 밥 차리고 혼자 치우고 혼자 피곤해진다. 그럴 땐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나는 시집살이를 했다. 바짓단을 걷고 밭에서 일하고 어분아이 뒤에 두고 김장도 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며느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며느리는 본인 일에도 당당하고 남편과 대화도 동등하다. 시어머니라는 단어엔 예전만큼 무게가 없다. 심리학에선 이런 걸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고 한단다. 내가 해온 역할대로 남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 나는 그 역할을 견뎌왔기에 다른 누군가가 그걸 피해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얄밉고 부럽고 또 서운한 것이다. 며느리는 손님처럼 오고 가족처럼 앉아있고 다시 손님처럼 떠난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몰라 거실과 부엌 사이를 서성인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다. 며느리는 손님이다. 손님이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며느리가 밥값을 계산하면 아이고, 오늘은 며느리가 효도하네. 그렇게 웃고 넘어간다.
서운한 걸 붙잡지 않으니 내 감정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든다. 며느리는 손님처럼 오고 나는 주인처럼 여유롭게 맞이한다. 딱 그만큼이면 괜찮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자식이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부터 연다. 뭘 해줘야 하나, 뭘 사놔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문다. 근데 이상하다. 반갑기는커녕 언제 가지?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른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똑같단다. 웃으며 말한다. 얘 보면 좋은 데 가면 더 좋더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 말이 뼈에 사무친다. 요즘 자식들은 가족끼리 자고 가는 것도 별일 아니라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은 다르다. 특히나 며느리나 사위까지 같이 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전부 우리 몫이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잠자리는 낯설다. 아무리 식구라도 같이 자는 건 마음이 편치 않다.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 주말에 하루 자고 가도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지 마. 차 막히기 전에 집에 가. 말은 웃으며 했지만 사실은 속마음이었다. 이 나이가 되니 하루만 늦게 자도 몸이 바로 반응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굳는다. 어린 손주를 따라다니는 것도 이젠 고역이다. 콩나물 한 봉지를 들어도 손목이 시큰거린다. 그래서 요즘은 당당히 말한다. 보고 싶으면 나가서 만나자. 밥도 밖에서 먹고 차도 밖에서 마시고 시간 정해서 딱 보고 딱 헤어지는 거다. 서운할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다. 외식이 낯설었던 것도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배달도 잘 되고 밀키트도 좋다. 딱 먹을 만큼, 딱 치우기 쉬운 만큼만 준비한다. 한 끼 해주려다 며칠 앓는 것보다 밖에서 맛있게 먹고 웃으며 헤어지는 게 더 낫다. 며느리도 사위도 고맙다고 한다. 어머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집안일 없고 다툼 없고 오히려 더 친해진다. 정은 나누되 부담은 줄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잠은 집에서 자고 가라. 둘째, 음식은 사서 와라. 셋째, 치우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치우고 가라. 이렇게 정하고 나니 내 마음이 훨씬 가볍다. 자식도 부모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자기 침대가 제일 편해. 그 말에 손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뭔가를 느낀 걸까?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제일이다. 몸도 마음도 그렇다. 정은 잠자리 아닌 짧은 만남 속에서 더 깊어진다.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땐 참 바빴다. 밥하고 빨래하고 김장하고 애 업고 바지 짓고 쉬는 날 없이 일했다. 그게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 믿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앉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도움은커녕 눈치나 덜 봤으면 다행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며느리는 다르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힘들면 쉰다고 하고 밥상 앞에 앉아도 기죽지 않는다.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당차다 싶었다. 그러다 문득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도 조금은 덜 아팠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역할기억의 충돌이라 부른단다. 나는 내가 했던 걸 기준 삼고 그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한다. 나는 그렇게 참았으니 너도 좀 참고 살아야지 마이너스 그런 마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는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며느리도 딸도 이제는 존재로 대우받는다.
노력이나 희생 없이도 그저 그 자리에서 존중받는다. 예전엔 이해 못했다. 왜 저리 당당한지, 왜 저리 자기중심적인지.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된다. 그게 시대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한다. 내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해도 괜찮다. 대신 치킨 값은 며느리 카드로 내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가끔 며느리의 말투가 거슬려도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내가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를 뿐이라는 걸 안다. 요즘 나는 동네 복지센터에 다닌다. 물리치료도 받고 배워보고 싶던 노래 수업에도 참여한다. 하루가 어쩜 그렇게 바쁘고 알찼던지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 생각할 틈도 없다. 사실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내가 나를 먼저 돌보니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도 줄었다. 나는 이젠 말한다. 얘야, 나는 나대로 살게. 너는 너답게 살아. 간섭도 기대도 내려놓았다. 대신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시절이 변했으면 마음도 변해야 한다. 내 생각이 전부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지혜다. 나도 이젠 조금씩 배워간다. 조금 늦게, 조금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나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속이 상해도 얼굴은 웃는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한마디로 넘긴다.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배워왔고 부모는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참아왔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 구석구석에 고여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 터져나온다. 얼마 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님은 편해서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허탈했다. 나는 말 안 해서 편한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해서 조용한 사람인데 말이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많은 걸 내려놓았다. 설거지 도와주겠다 하면 아니야, 넌 쉬어. 밥 차리겠다 하면 앉아있어. 내가 할게. 그렇게 손을 놓게 한 것도 사실은 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이런 말, 입 밖에도 못 꺼냈다. 왜 나만 이라지? 왜 이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참은 만큼 말하지 못한 시간만큼 내 안의 감정이 무거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너무 힘든 날엔 조금만 도와줘도 좋아. 그렇게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반응이었다. 어머님, 제가 싫으신 거면 그냥 말씀하세요. 그 순간 속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으로 남으려 했던 거였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 나는 가끔 며느리에게 말한다. 이건 내가 힘들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의외로 그 말을 들은 며느리도 덜 불편해한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대는 할 수 있다. 다만 강요는 하지 말자. 그 기대가 작고 따뜻한 부탁이면 사람 사이에 온기가 되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서운함이 된다. 나는 여전히 말을 아끼지만 더 이상 참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다. 이제는 표현한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힘들어. 나는 이만큼이 좋아. 그 말 한마디로 서운함은 멀어지고 관계는 가까워졌다.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만들었고
내가 쉬고 싶은 시간보다 그들의 식사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멈췄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해야 하나,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아들한테 부담되니까 늘 그렇게 스스로를 눌러왔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어르신도 본인 몸 챙기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본인 몸을 챙기라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이 나이에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나.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결국은 제 삶이 먼저일 텐데. 그래서 바꿨다. 이젠 나를 먼저 챙긴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동네 복지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해보고 싶었던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다. 처음엔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335 모여 마시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나를 위해 웃는 시간이 생기니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가끔 자식이 말한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럼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나 요즘 바빠. 수업도 듣고 친구도 만나고. 그 말에 자식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잘 지내는 걸 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중이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삶을 사는 중이라는 걸. 누가 뭐래도 괜찮다. 나를 위해 쓰는 이 시간이 가장 값지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참는 것도 미루는 것도 이제는 그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에 나를 써야 한다. 나는 자식을 참 예뻐했다. 어릴 땐 얼굴만 봐도 흐뭇하고 커서도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왜 이렇게 서운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가끔은 문득 얘가 내 자식 맞나 싶은 순간도 있다. 그 말이 죄스럽고 못할 말인 건 알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말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좀 힘들다. 그러자 아들은 이랬다. 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갈게요. 나는 응, 그래 하고 끊었지만 그 뒤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아프다 하면 지금이라도 뛰어갈 텐데 내 아픔은 다음 주에나 가능한 일정이 되어 있었다. 나도 안다. 지금 애들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직장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벅차고 내가 감당했던 그 세월이 지금 자식들 앞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지금은 그저 엄마나 할머니로만 불리는구나. 자식이 밉다기보다 내가 투명해진 것 같아 외롭다. 예전엔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던 아이들이 이젠 엄마 너무 걱정 마. 알아서 할게. 그 한마디로 나를 가볍게 넘기고 간다. 가벼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서러운 일이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런 말도 있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젠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내 삶의 균형을 내가 맞추기로 했다. 이젠 자식에게 내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자식이 맞춰야 하는 거다. 밥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몸이 아프면 스스로 병원 예약하고 보고 싶으면 먼저 전화를 건다. 가끔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부모 역할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 틀을 벗어나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서운함도 줄고 상처도 옅어진다. 나는 이제 자식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리고 그 틈에 나를 위한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왼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그저 바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 나는 손주를 보면 참 이상하다. 아들, 딸 키울 땐 한숨 쉬던 일도 손주가 하면 웃음이 나온다. 콩나물 봉지를 거꾸로 들어 흔들어도 아이고, 제주도 좋지 하며 감탄하게 된다. 벽에 낙서를 해도 예술처럼 보인다. 정말 신기하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다. 아마도 책임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밥을 꼭 챙겨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공부시켜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 사랑이 충분하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 하지만 예쁨은 예쁨이고 현실은 다르다. 손주와 몇 시간만 놀아도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뒤틀린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숨은 차고 땀은 나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고정된다. 애가 자고 나면 치울 게 산더미다. 부엌은 전쟁터고 방바닥엔 과자가 부서져 있고 욕실은 물바다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 이 맛에 손주 본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허리에 찜질팩을 대고 병원 예약표를 챙겨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온다 하면 청소하고 반찬하고 기다린다. 왜일까? 아마도 할머니, 부르며 달려오는 그 순간이 이 모든 걸 잊게 만들어서겠지.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얘들아, 할머니도 좀 힘들어. 이번엔 집에서 쉬자.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해. 예전엔 이런 말 꺼내기 조심스러웠다. 엄마,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그런 말 들을까봐 그저 웃으며 안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번엔 집 근처 공원에서 잠깐만 보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오히려 좋아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사랑은 줄어든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함께 챙기고 싶어진 것뿐이다. 손주는 여전히 예쁘다. 그건 변함없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예쁨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뻐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지금은 내 몸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손주도 오래 예뻐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할머니로 살아왔다. 그 이름들 속에는 늘 내가 없었다. 먹고 싶은 것도 미루고 아프다는 말도 삼키고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삶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부모고 그게 여자의 몫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소진이었다는 걸.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묻는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럼 나는 대답을 망설인다.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니까. 팔, 허리, 무릎, 눈, 마음 다 같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왔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잘못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말한다. 나 아파. 나 힘들어. 오늘은 나 좀 쉬고 싶어.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며칠 전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진짜 내 인생 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기분이었다. 복지관에서 노래 배우고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 고르고 오래전 놓아버렸던 내 일상을 하나씩 되찾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사는 시간이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안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후반전,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이곳은 황금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이어주는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